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찰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네크에서 보고 발행한 보고서, 이제 ETF 관련 보고서가 있고, 영상 중간에는 또 되게 중요한 비트코인에 대한 저희 채널의 전반적인 뷰, 미래를 길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제 오르고 내리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를 중간에 하고, 마지막에 차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뭐 오래 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오래 보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4년 15가지 암호화폐 예측이라고 해서 바네카 썼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예측 첫 번째. 미국 경기 침체가 마침내 도래할 것이지만 찍고 컴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냐. 슬러시 치고 괄호 열고 금리 인하를 준비할 것입니다. 괄호 닫고 라고 해석을 하시고, 첫 번째 현물 비트코인 ETF도 도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해 24년 1분기에 24억 달러 이상의 이러한 ETF를 입을 수 있다. 24년 1분기에 라고 하면 괄호 열고, 1, 2, 3월까지가 1분기입니다. 라고 괄호 닫고, 이 마지막 줄에는 괄호 열고, 1월달 ETF 승인이 아니라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괄호 닫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년 4차 비트코인 반감기에는 시장 혼란이 최소화되고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일부 저비용 채굴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사건과 규제 변화로 인해 2024년 4분기에 시장 최고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정치적 사건과 규제에 괄호 열고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코인 하는 사람들의 투표를 얻기 위해서 좀 친화적인 크립토 프렌들리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대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년 4분기에 항상 다를 바 없이 반감기가 있는 그 해 겨울에 사상 최고치를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더리움 24년 24년 비트코인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거는 저희도 동의한다라고 동그라미 치고, 여전히 주요 기술주를 능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다른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게 도전받을 것이다라는 거는 걸어 알고, 솔라나 아발란체 뭐 등등 A다 해가지고 또 한 번 앨런이 지랄할 것이다라고 괄호 닫으면서 해석하시겠습니다. EIP 48449 구현이라는 거는, EIP는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내용 중 하나고 뒤에 숫자는 임의로 붙이는 건데, 이 업데이트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체크 표시하시고, 이더리움 수수료를 지금보다 7배를 낮추고 더 빠르게 하는 게 4844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레이어 2는 EVM, 이더리움과 호환, 그리고 TVL, 토탈 밸류 락트, 디파이에 해당되겠죠. 및 거래량의 대부분을 포착할 것이다. 라는 거고, NFT 활동은 이더리움이 주도하고 비트코인이 올디너스 프로토콜을 통해 견인력을 얻어 24년 말까지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NFT 발행 비율이 3대1로 이동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반대할 것이다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IP 4844가 되면서 이더리움 가스비가 낮아지고, 그리고 NFT 활동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다는 거는 NFT에 해당되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ERC6551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은 NFT를 통해서 NFT가 내 지갑이 되고 NFT 안에 NFT를 넣고 NFT 안에 토큰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게임 쪽에서 활용이 될 거라 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메이플스토리나 던전앤파이터 같은 게임 아이디를 사고 판다고 했을 때, 그동안 아이템이라서 현금으로 사고 팔았지만 계정 하나에 모든 캐릭터와 아이템까지 넘겨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된다면 캐릭터가 NFT가 되고 캐릭터 안에 아이템도 NFT가 된다면 캐릭터만 팔든지 NFT를 같이 묶어 팔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디너스 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 상승 때 비트코인과 올디너스가 같이 올랐어요. 다음에 만약에 비트가 또 도미너스를 빨면서 오른다면 올디너스가 또 한 번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약간 못 사는 사람들이 알트로서 올디너스와 스택스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 사토시 차트에서 비트코인 대 죄송합니다. 이더 대 비트코인 NFT 발행 비율 3대1로 이더리움 사상 최고치를 반대할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이더리움 NFT들이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게 마치 옛날에 우리가 알트를 살 때 19년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으로 알트를 샀는데, 어느 날부터 20년도부터는 다 USDT 달러로 비트코인도 사고 이더도 사고 알트 에이다 같은 거 샀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3년 4년 됐는데, NFT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더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소가 먼저 생긴다면 그 거래소는 잘 될 거예요. 어떤 거래소? NFT를 거래하는 OpenSea 같은 거래소 말하는 거예요. 바이낸스는 OKX, 바이비트 뭐 해가지고 경쟁업체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현물 거래에서 1위를 잃을 거다.
규제된 지수를 포함이 핵심이 되면서 코인베이스의 선물 시장은 1일 거래량 1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코베가 개짱짱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2천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USDC는 시장 점유율 손실을 반전시키어 특히 신흥 레이어 2 체인에서 더 많은 제도적 채택의 전환을 나타낸다. 맞아요. USDC가 이더가 아닌 L2에서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USDT랑 USDT는 같이 갈 것 같아요. USDT랑 C요. 자, 덱스 장외 거래 뭐라고 보면 되겠죠. 장외 거래가 아니라 뭐야 이거.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솔라나와 같은 빠른 블록체인과 자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한 지갑, 온체인 거래 및 자체 보관을 촉진하는 덕분에 현물 거래 시장 점유율에서 상장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거고, 송금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통해 새롭고 사용자 친화적인 스테이킹 도구를 통해 수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블록체인 사용을 촉진할 거다.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읽어보시고, 솔라나 디파이 TVL이 급증하고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가총액 TVL 및 사용자 기준으로 상위 3위 블록체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 매우 동의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1등 비트, 2더, 2등, 3등 솔라나, 4등 뭐 그 다음에 BNB 그나마? 근데 BNB 많이 죽어가지고 제가 볼 땐 체인링크 폴리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디피 네트워크 특히 뭐 하이브 매퍼와 헬리움은 하이브 매퍼와 상당한 거래를 매핑하고 헬리움의 5G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장되어 기존 인프라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하면서 스택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로운 회계 표준은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회계 표준은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를 증가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회계의 장부상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 재무제표가 꼬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새로운 제도화 안에서 ETF 되고 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암호화폐 살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기본 프로토콜이 성장함에 따라 레이어 2 수익을 보고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유니스왑이 주도하는 KYC 호환 디파이 앱은 KYC가 아닌 앱을 능가하여 기관 규모를 유치하고 프로토콜 수수를 강화하여 유니스왑 토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디파이 대장은 유니스왑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유니스왑과 인젝티브 프로토콜 두 가지를 디파이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규제가 생기면 당연히 디파이랑 덱스에서도 KYC를 해야겠죠. 자, 차트 보기 전에 전반적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거냐라는 생각을 던졌을 때 제가 2017년도에 했던 생각이랑 20년도랑 한 거의 10년짜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17년도에 비트코인을 최고로 접하고 실제로 사고 팔면서 느꼈던 것은 주식보다 훨씬 낫다. 주식은 내가 어디로 이동시킬 수 없지만 비트코인을 해외로 이동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장점이 있었고 따라서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미래의 근거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는 기관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근거 같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다들 이제 단타만 쳤고 또 이 시장이 좀 유별난 게 있잖아요. 확 들었다 확 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도가 들면서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이 테슬라도 그렇고 앨런도 그렇고 많은 기관들이 밀어주면서 기관의 유입이 실제로 됐고 이제서야 디지털 골드 같은 역할을 조금씩 느끼면서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스태치의 마이클 세일러가 한 얘기를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의 기업 대부들 해외의 대부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나중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가 향후 한 5년 안에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처럼 1비트, 2비트, 10비트 사고 파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많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으면 부의 상징이나 자산 축적의 의미로서의 비트코인 혹은 이걸 가지고 다른 토큰으로 교환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로서 그러니까 비트 자체를 사용하는 역할이 되겠다. 그게 화폐는 아닐지언정 뭔가 거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거금의 상품을 사고 팔 때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ETF 현물이 되고 나면 결국 이제 수탁 서비스를 코인베이스에서 하던가 자체 회사인 뭐 파이델리티나 뭐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보유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비트를 사고 팔기 힘들어지면 마이크로스트레치의 주식으로 그거를 해칭하거나 아니면 ETF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이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이게 새로운 자산권에 편입이 돼서 완전 금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너 얼만큼 너 부동산 뭐 갖고 있어? 너 차 뭐 갖고 있어? 너 집 어디 살아? 너 미술품 뭐 있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너 비트 몇 개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깊게 할 때는 다 비웃었어요. 17년도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리고 19년도 하락장 이후에 비트가 기관들이 들어올 것 같다고 했을 때도
기관들이 들어오고 나서 하락장 얘기할 때도, 하락장에서 반등장 얘기할 때도 다 비웃었는데, 어쨌든 내 생각이고 내 입으로 하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거의 다 맞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저는 25년 이후에 하락장이 또 온다? 뭐 오겠지만 지금과 같이 막 76%, 80%, 88%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되면 이제 알트들이 되게 많이 움직일 것 같다. 주식처럼 테마로 묶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자,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일봉 보고 계신데요. 비트코인 일봉상 본다면 지금 고점 잠깐 찍고 48488 44488 488이라는 페라리 모델이 생각나네요. 여기서 고점 찍고 이틀 음봉에 지금 양봉 뜨는데 아마 오늘까지 음봉 뜰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이제 여기서 도지 캔들 달고 내일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자체는 이렇게 마감이 되고 확률적으로 보니까 지금 주봉상에서 과매수 상태인데 다음 주까지 쭉 쏘면은 한 번에 48K를 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음봉 도지나 양봉 음봉 도지겠죠. 도지 캔들이 뜬다면 주춤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 주춤하는 사이에 알트가 갈 것 같다. 어제 밤에 갑작스럽게 저희 페라리 멤버십에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알트장 올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을 4시간으로 쪼개서 보면요. 이 음봉 이후에 비트는 양봉 음봉하면서 살짝 횡보 중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4시간으로 보면 아예 캔들이 달라요. 양봉이에요. 그리고 사토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사토시 차트 자체를 보면은 이게 지지선이 두 가지인데 보면 깨졌어요. 깨졌다가 이 아래 지지선을 기다렸는데 일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0.051 사토시인데 이 구간을 지금 몇 번 지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장이 오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알트 장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퍼포먼스가 비트보다 단기적으로 적어도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만약에 48K를 한 번에 스트레스로 간다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와중에 더 가는 테마가 또 생길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엑시가 좀 오르고 샌드박스 오르는 거 보니까 과거의 게임들이 살짝 오르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모를 얘기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실 만한 알트장이 성큼성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가 뭐 제가 채널에 썼지만 제가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권에서 횡보할 때 45K를 못 뚫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45K까지 여러분한테 숏 픽을 냈던 것 같아요. 숏이 좋을 것 같다. 손절은 짧게 잡고 근데 안 와가지고 이게 매수가 안 됐고 그러니까 숏 체결이 안 된 상태고 근데 그건 놓아주세요. 놓아주고 어제는 조정이 나왔고 조정 이후에 비트가 횡보하고 있다. 이 횡보 속에 이더는 잘 가고 있다. 따라서 이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더가 실제로 많이 오를 때는 어떤 시점이냐면 이게 지금 4시간 봉인데요. 4시간에서 RSI가 80을 이렇게 넘는 게 아니라 확 뚫을 때가 있어. 확 뚫어서 찢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찢어놓을 때가 있는데 이 이후에 추가 상승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영업 비밀인데 이것까지 제가 오늘 썰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연말이에요, 여러분. 약속도 많고 저도 너무 바쁜데 다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아직 날씨가 많이 춥지 않지만 우리가 추워지더라도 장고로 인해서 기분 좋게 연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코인 생존기는 항상 시간이 허락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